안녕하세요, 캐치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왕초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회원가입부터 블로그 세팅, 글쓰기 화면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돈 버는 블로그, 즉 수익형 블로그에 최적화된 세팅법을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 이미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천천히 따라해보며 적용시키면 단순히 처음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3배는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회원가입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우측편 로그인 배너 아래에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세요. 네이버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준 뒤 확인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네이버 아이디는 한 사람당 3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이미 1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2개의 아이디를 더 생성할 수 있으니 여러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다시 회원가입 화면으로 돌아와서 로그인할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기입해줍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인증을 마친 뒤 가입하기를 클릭해주면 회원가입이 완성됩니다. 회원가입을 마친 후 네이버 홈 화면으로 돌아와서 블로그 아이디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기존에는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따로 설정할 수 없었는데요. 회원가입한 네이버 아이디가 바로 블로그 주소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네이버 측에서 개인정보를 더욱 보완하고자 블로그 주소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원하는 블로그 주소를 입력한 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블로그 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2개의 버튼이 나오는데 바로 시작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추가 정보 입력하기는 블로그 설정 화면에서 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홈 화면이 나올 텐데 우측 중앙 메뉴에 있는 내 블로그를 클릭해줍니다. 처음 블로그를 개설하면 흰 배경화면에 기본 설정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필 화면 아래에 있는 관리를 클릭하여 기본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블로그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블로그명과 별명입니다. 블로그명과 별명은 방문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통일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포디엄 육아 블로그라고 블로그명을 정해볼게요. 그럼 별명에 포디엄이라고 적어주는 것이 좋겠지요. 블로그명과 별명이 통일되니 더욱 기억하기에 좋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만들 때 이름에 대해 고민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생각하신다면 장명에 너무 큰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캐치돈 홈페이지에 블로그 별명 관련 글을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개글입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시게 되면 광고 의뢰를 받게 되실 거예요. 기존에는 네이버 아이디가 블로그 주소였기 때문에 메일로 쉽게 문의가 왔었는데요. 이제는 블로그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위해 간단한 소개와 함께 문구를 적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육아 블로그를 하고 있는 포디엄입니다. 광고 문의는 abcnaver.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만약에 메일함이 지저분해지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블로그 내에 있는 안부 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는 대신 광고 문의는 안부 탭에 비밀글로 남겨주세요. 등과 같이 문구를 남겨두면 스팸성 메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블로그 주제입니다. 예시를 위해 육아 블로그를 적었기 때문에 저는 육아 결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맞게 주제를 선정해 주시고 만약 뚜렷한 주제가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주제 선택 보류를 한 뒤 나중에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입니다. 프로필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로 자신의 블로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놓도록 합니다. 아래에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로 블로그를 접속했을 때는 보이지 않으며 모바일로 블로그 방문 시에 보여지는 배경화면입니다. 커버 이미지 예시를 눌러보면 모바일 상의 화면이 보입니다. 상단에 배경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선정해 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확인을 꼭 눌러 수정된 부분을 저장해 주세요. 다음은 프로필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그대로 해두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본 서체 설정입니다.
기본 서체 설정은 매우 중요하니 꼭 집중해주세요. 이곳은 블로그 내에 보이는 본문 폰트를 설정해주는 것인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독성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가독성을 올리는 데 있어 글을 쉽게 잘 쓰는 것도 있지만 폰트를 잘 구성하여 가독성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폰트에 대해 공부해보고 여러 블로그로 시도를 해보면서 가장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되는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씨체는 개인 취향이 있으나 아래 부분에 위치한 손글씨체의 폰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쁜 글씨체이긴 하지만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글씨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세리프체에 해당하는 나눔 명조, 마루부리 둘 중에 고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글자 크기는 19포인트로 해주세요. 데스크탑 화면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바일로 읽어봤을 때 상당한 가독성 차이가 납니다. 색상은 검정색으로 선택해주세요. 간혹 스킨에 따라 회색으로 설정된 분이 있습니다. 글자색은 진한 검정색이 회색보다 훨씬 눈에 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렬은 왼쪽 정렬로 해준 뒤 확인을 눌러주세요. 지금 알려드린 기본 서체 설정은 체류 시간 3분 이상을 만들기 위해 분석하며 생긴 개인적인 노하우입니다. 반드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나 체류 시간을 위해서는 추천드리는 설정법입니다. 다음은 사생활 보호 탭입니다. 이곳에서는 따로 수정해 줄 건 없습니다. 시간 나실 때 각각의 메뉴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팸 차단 관리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간혹 스팸성 댓글 및 안부가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스팸을 거르는 기술이 좋아져 스팸성 문구가 달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아이디로 스팸성이 달린다면 이곳에서 차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스팸 글 차단은 미리 키워드를 선정하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팸 차단을 설정하여 걸러진 글들은 차단된 글 목록에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댓글 안부글 권한입니다. 안부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가 됩니다. 안부글 쓰기 설정을 통해 비밀글 쓰기만 허용을 해두시면 자신의 블로그에 안부글을 작성할 때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나만 볼 수 있습니다. 안부 게시판 스팸 차단은 나의 이웃들만 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광고 의뢰를 안부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설정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 이웃들하고만 안부 소통을 하고 싶다면 설정을 해둘 수 있겠지요. 다음은 열린 이웃 탭의 이웃 그룹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이웃 신청받기가 사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사용으로 바꿔주세요. 아래에서는 자신의 이웃 목록을 볼 수 있고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를 추가한 이웃은 서로 이웃 추가가 아닌 나를 이웃으로 추가한 사람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서로 이웃 신청은 서이추 신청을 받거나 보낸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이추 신청을 수락하거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설정을 모두 살펴보았고 다음은 상단의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처음 블로그를 꾸미기 힘든 분들을 위해 스킨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스킨을 예쁘게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스킨 적용 없이 기본 설정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브랜딩 블로그로 자신의 블로그를 나타내실 분들이라면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10분 만에 만드는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드는 법을 올려두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설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설정은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니 꼭 집중해서 따라해주세요. 레이아웃 설정은 방문자에게 보여지는 블로그 화면의 구성을 나타냅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는 다양한 레이아웃 설정이 있는데요. 2분할, 3분할, 1분할 순으로 블로그의 설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우측편에 있는 1분할입니다. 2, 3분할로 설정을 할 경우 글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방문자에게 보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글만 보이도록 1분할로 설정을 해줍니다. 우측편 아래에서는 전체 정렬 중앙, 글 영역 보통을 설정해주세요. 글 영역을 보통으로 해주는 이유도
글의 가독성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큰 모니터 화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넓게로 설정해두는 경우 시선이 가로로 넓어져 가독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설정하여 본문의 길이를 적절하게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정할 필요 없이 왼쪽 블록 화면을 살펴볼게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위젯들을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둘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위젯만 넣고 나머지는 모두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맞게 꼭 넣어야 하는 위젯은 넣어둘 수 있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영역, 카테고리, 검색, 방문자 그래프 4개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X 표시를 눌러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아래로 내려가서 적용을 누른 뒤 세부 디자인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킨 배경입니다. 스킨 배경에서는 스타일 탭에서 제공되는 배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컬러 및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배경을 예쁘게 꾸미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지를 만들어 직접 등록을 이용합니다. 직접 등록에서는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 이미지를 따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틀입니다. 블로그 제목에서는 상단 배경에서 보여지는 폰트 및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영역 높이에서는 방문자에게 보여지는 상단 배경 화면의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상단 타이틀 영역 부분만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메뉴, 블로그 메뉴, 전체 박스, 구성 박스 등등 각각 자신의 입맛대로 변경이 가능하니 시간이 나실 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지금 보고 있는 세부 디자인 설정은 따로 건드릴 곳이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설정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내 블로그 통계입니다. 블로그 통계에서는 따로 설정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주 방문하게 될 공간입니다. 통계를 자주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포스팅을 점점 업로드하면서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글 중에 어떤 글이 인기가 많은지를 알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 유입을 발견할 수 있는 등 블로그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블로그 통계에는 수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모두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간 현황, 조회수, 순 방문자 수, 평균 사용 시간 4가지 정도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간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현황에는 하루 조회수, 순 방문자 수, 조회수 순위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블로그를 방문했는지, 어떤 게시글이 가장 조회수가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다양한 통계 사이트가 있지만 실제 통계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 통계를 통한 정보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처음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방문자 수와 조회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자 수는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조회수는 한 사람이 게시글에 본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나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5개의 글을 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문자 수는 1회, 조회수는 5회입니다. 만약 1방문자 수가 100명인데 조회수가 500회라면 평균적으로 1명이 들어오면 5개의 게시글은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사용 시간입니다. 평균 사용 시간을 봐야 하는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으려고 검색을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 알고리즘을 잘 적용할수록 내가 쓴 글이 상위 노출이 되는 것인데요.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평균 사용 시간입니다. 평균 사용 시간은 방문자들이 나의 게시글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오랫동안 머물수록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을 상단에 올려주는 것이지요. 주제마다 체류 시간의 평균이 모두 다르지만 3분을 목표로 포스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분 정도의 체류 시간이 만들어지면 어떤 주제이든 상위권에 속하는 시간이며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통계 화면을 가볍게 살펴보았는데요. 통계 화면은 지금 당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해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점점 글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도움이 되고 쉽게 느껴지실 텐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 네이버 블로그 홈 화면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순서인 글쓰기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쓰기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는 크게 제목과 본문 적는 공간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목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와도 연관되어 있고 어떤 제목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클릭 여부가 나뉘기 때문인데요. 키워드에 관한 내용은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후에 키워드 관련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화면입니다. 상단에 여러 아이콘과 함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게 되는 기능은 본문 옆 플러스 버튼 아이콘을 눌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면 글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상위 노출 점수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사진을 쉽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티커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무료로 다양한 스티커를 제공하는데요. 본문에 스티커를 넣어 재미 요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으며 공정위 관련 문구가 필요할 때만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사용은 개인 선택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해보세요. 세 번째는 구분선입니다. 본문 내용이 많아지는 경우 구분선을 통해 깔끔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문 마지막 결론을 내기 전에 구분선을 통해서 결론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용구입니다. 인용구는 사진과 함께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인용구를 이용하면 방문자로 하여금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버티컬 라인과 라인 다운표 두 가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 한번 직접 작성하여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글만 작성한 것보다 인용구를 넣었을 때 더 깔끔하고 읽기에 부담이 덜합니다. 주요 기능 이외에도 상단에서 이용하게 되는 기능 두 가지를 추가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소 기능입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후기성 포스팅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장소를 클릭하여 해당 업체를 지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장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이버 플레이스 점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 기능을 통해 해당 업체를 등록해야 네이버 플레이스에 블로그 글이 등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글자 하이라이트 넣기입니다. 가독성을 올리는 데 있어 좋은 기술 중 하나는 바로 하이라이트인데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문장을 마우스로 끌어준 뒤 상단에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색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넣기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시선이 꽂히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글이 모두 완료가 되면 우측 상단의 발행을 눌러 포스팅을 마무리해 주세요. 발행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태그 편집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SNS를 이용하다 보니 태그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태그가 상위 노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남발하는 경우 오히려 저품질 우려가 있을 수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설정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발행을 눌러주세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관하여 모든 기능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제가 운영해보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 책과 영상들을 보고 공부를 했을 때 모든 기능들에 대해 알려주어 어렵게 느껴지곤 했었는데요. 막상 지금 와서 보면 몇 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도 많았습니다. 시간 효율을 중시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캐치돈 유튜브에서는 앞으로도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내용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